39장 태왕궁 641년 9월 까마귀와 생해는 2000개마무사를 이끌고 늠름하게 평양성으로 금의환 향했다. 그들의 귀환을 환호하는 백성들의 함성은 성벽을 울렸다. 전투민족 고구려에게 승전보보다 값진 것은 없었다. 전투로 영역을 확장하고 그로 인한 부산물로 경제를 지탱하는 고구려의 속성에서 전쟁은 일상이자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민족에게 전쟁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라는 태왕과 대신들의 행동에 울분이 차올랐음에도 태왕과 대신들은 승전을 열렬히 기뻐했다. 동부 말갈은 고구려의 오랜 후환이었기에 영해소문 병력만으로 깨끗이 해결되었으니 더욱 기뻤는지도 모른다. 까마귀와 생해는 말에서 내려 태왕궁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승전을 보고했다. 한때 수나라 전쟁 영웅이었던 고건무는 제1처럼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하하하, 시원한 승전 보였다. 백산 송말 말가를 모두 복속했다고. 고건무의 목소리는 대전 안에 울려 퍼졌다. 동부의 평정은 기쁘지만 그 세력이 모두 동북에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는 고건무에게 영해소문은 머리를 조아렸다. 숙신계 돌지계는 놓쳤으나 동부 말갈들은 고구려가 평정하였나이다. 고구려를 강조하는 영해소문의 말에 대전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하다 장해, 두 젊은 장군들 덕에 우환을 덜었다. 그대들의 용맹이 자랑스럽도다. 하하하. 태왕은 크게 웃으며 까마귀와 생해를 치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낮추고 있었다. 영해소문이 태왕에게 한 발 더 다가가 넌지시 물었다. 태왕 전하, 저들에게 승전 기념식을 열어주심이 어떠하십니까? 작은 전투에 도취되어 승정 기념식이라니. 당사신 접대도 이제 끝났는데 과한 거 아닌가? 영해소문의 거듭된 성공이 못마땅한 연태수가 바로 역정을 냈다. 하하하. 신이 이제 천리장성 축조 작업을 떠나려 합니다. 제 출정식과 기념식을 함께 열어 군과 민심의 사기를 어루만지는 것도 어여쁜 일 아니겠습니까? 망리지께서 서부로 떠나신다고요? 흉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을 한 북부대인이 깜짝 놀랐다. 영해소문을 서부로 보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던가.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시일만 끌더니 동부 말가를 완전 복속한 쾌거를 달성한 지금 스스로 떠나겠다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다. 가야지요. 동부의 우환도 사라졌으니 천리장성을 공고히 해 당의 침입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해소문의 당연하다는 말투에 남부대인도 맞장구 쳤다. 과연 망리지, 고구려를 위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태왕전하, 망리지 말처럼 승정이념식과 출정식을 열어 망리지와 군을 위로해 주십시오. 남부대인의 말에 태왕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이다.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려야지. 그래 망리지, 출정은 언제 하는가? 태왕은 즐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영해소문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내일 바로 출정하겠습니다. 기념식과 출정식은 동북에서 조촐히 마련할 터이니 여러 대인, 대신들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소서. 아, 숙부님도 꼭 오셔서 조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영해소문이 떠난다는 말에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동부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까마귀군을 성대히 맞이한 태왕과 귀족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영해소문의 출정을 환영했다. 영해소문의 말에 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만족스러워했다. 태왕과 귀족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까마귀는 자신과 생해가 이룬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의 귀환은 고구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40장 동부가 641년 9월경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고 쌀이 익어가는 풍요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다. 동부가 연병장은 열병식과 기념식 준비로 어수선하다. 연병장 상단에는 풍성한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고 동부가 병력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이른 아침 북부, 남부, 서부 대인들과 귀족, 대신들이 속속 연병장 상단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음식과 술, 음악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자리에서 유독 연태수만이 턱살을 실룩이며 투덜댔다. 연태수는 음식과 술이 가득한 연병장 상단에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자리했다. 북부와 남부 대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귀족들도 분위기에 맞춰 즐거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연태수의 불만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귀족들과 대인들은
연병장 상단에서 풍성한 음식과 술을 즐기며 성공적인 동부원정을 기념하는 자리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연태수의 못마땅한 표정은 축제의 열기 속에 묻혀갔다. 41장. 동부가 641년 9월경. 부엉이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출정식 전날 밤, 동부가 회의실에는 영애소문, 연정토, 연수영, 고정애, 까마귀, 생애, 고중리가 모여 있었다. 이들의 얼굴에는 불안, 초조, 흥분, 그리고 살기가 겹쳐 흐르고 있었다. 영애소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가 들고 있던 술잔에 담긴 술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철저한 계획이 담겨 있었고 방 안을 채운 귀족들과 장수들은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떼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애소문은 냉정한 눈빛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방 안의 감도는 정적은 숨이 멎을 것처럼 무거웠다. 그는 서서히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결연했다. 귀족들과 대신들이 모두 입성하면 문을 닫아라. 영애소문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자들이 그 말이 가지는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 명령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지자 주변의 장수들은 술잔을 들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막리지. 동부가 장수들은 각자의 술잔을 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엿보였고 어떤 이는 이미 마음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갓 돌아온 까마귀는 아직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질 사건의 전모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까마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은 불안과 궁금증이 섞인 것이었다. 막리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장수들과 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까마귀를 쳐다보았다. 감히 영애소문에게 직접 질문을 하다니 위험한 행위였다. 그러나 영애소문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허락한다. 까마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똑바로 영애소문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엿보였다. 제거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의 질문에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장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어떤 이는 무언가 답을 예상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연정토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며 긴장을 감추려 했고 고정이는 손을 주먹 쥔 채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영애소문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들 각각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영애소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쥔 손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대상은 그의 말이 멈추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 영애소문은 술잔을 바닥에 내리치며 냉혹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모든 자들이다. 고구려의 적, 그리고 우리의 적을 단숨에 제거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술잔이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전투의 신호처럼 장수들의 결의에 찬 눈빛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다. 연정토는 주먹을 꽉 쥐었고 고정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들 모두는 이 순간이 고구려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임을 직감했다. 까마귀는 영애소문의 말을 듣고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명확히 알았다. 내일 그들의 목표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든 무자비하게 베어 넘길 것임을. 42장. 동부가 641년 9월. 가을바람이 한산히 불어오며 연병장의 풀잎들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은은하게 붉은 빛이 감도는 하늘 아래 귀족들은 화려한 옷자락을 휘날리며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만족감이 가득했다. 영애소문의 축사를 기다리며 고운 말들을 나누는 사이 금으로 장식된 잔들이 기울어지며 맑은 술이 그 안에서 흔들렸다. 그들 중 몇몇은 미소를 띠며 단상 위로 걸어 나오는 영애소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영애소문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귀족들을 등지고 서서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동부가원들을 향해
술잔을 높이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며 고요한 순간을 찢어놓을 듯한 예감이 맴돌았다. 고구려 70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낸 전사들이다. 영의 소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도 강렬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지며 귀족들의 귀에 닿았다.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었으나 곧 강하게 내리치는 파도처럼 커졌다. 살수에서 수나라 100만 대군을 섬멸한 구국의 영웅 을지문덕 대장군을 기억하라. 그가 말할 때마다 동북아의 장수들은 술잔을 꽉 쥐고 눈을 번뜩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귀족들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영의 소문은 말을 이어갔다. 이제 역적들이 나타나 그 을지문덕을 해하고 나 영의 소문마저 제거해 고구려를 당 이세민에게 바치려 한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마치 한겨울의 강풍처럼 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영의 소문의 눈은 이미 격앙된 감정으로 번들거렸다. 그가 한 손에 쥔 술잔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찌 이 몸이 죽고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문 앞에 범과 이리가 서 있는데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않고 나를 해치려 들다니 전사들이여. 영의 소문은 귀족들을 향해 돌변하듯 외쳤다. 계마무사들이여 삼조고 깃발을 높이 들어라. 나 영의 소문을 따르라. 그의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술잔이 하늘로 던져졌다.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던 잔이 땅에 떨어지자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이 신호였다. 동부가원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칼날이 번뜩였고 귀족들이 초대했던 호위병들마저도 허둥지둥 혼란에 빠졌다. 죽여라. 누군가 외쳤고 그 외침이 시작이었다. 환두대도를 든 동부가원들이 순식간에 귀족들 사이로 돌진했다. 머리에 검은 띠를 두른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표식 없는 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내리쳤다. 칼날이 번쩍이며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가로웠던 연병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귀족들은 당황한 나머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이 이끌고 온 호위병들 역시 그들만큼이나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 움직일 뿐이었다. 동부가원들은 그들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칼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목숨을 앗아갔다. 피는 땅을 적셨고 비명이 하늘을 울렸다. 동부가원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이는 그들에게 죽고 죽이는 싸움이었다.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었다. 한때 웃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던 기념식은 이제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귀족들의 비명은 점차 끊어지고 피로 물든 연병장에는 오직 동부가원들만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아직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주위를 살폈다. 영의 소문이 천천히 검을 빼들었을 때 그 움직임에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필요도 협상할 의지도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고구려의 적들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동부가의 병사들이 피로 물든 연병장 한가운데서 울부짖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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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벌한 비명과 함께 귀족들의 호위병들이 무참히 쓰러져 갔다. 검과 창이 번쩍일 때마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각지에서 달려든 동부가의 전사들은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고 그들의 검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내려쳤다. 연병장은 이제 더 이상 기념식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도륙장이었다. 잔혹한 싸움 속에서 한쪽에서는 생명이 꺼져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기는 자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땅 위에는 피가 고였고 검과 창에는 살점이 얽혀들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은 북부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눈은 영의 소문을 향해 간절히 빛났다. 이복의 막리지, 왜 이러는가? 그동안 섭섭한 게 많았는가? 우리, 말로 하세. 그가 두 손을 비비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 옆에서 남부대인은 더욱 비굴한 태도로 무릎을 꿇었다. 막리지, 살려주게. 원하는 게 뭔가? 뭐든 들어주겠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높았고 떨림이 가득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은 절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영의 소문은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어떤 감정도 없는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살기 어린 열기로 증발하듯이 기화되어 수증기가 되어 날아올랐다. 그 수증기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섞여 주변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영의 소문은 북부대인에게 다가갔다. 그가 들고 있던 환두대도가 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 순간 그의 칼날이 번쩍이며 공기를 갈랐다. 단칼에 북부대인의 목이 날아갔다. 피가 솟구쳐 영의 소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지만 영의 소문은 다시 움직였다. 그는 남부대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남부대인은 공포에 떨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 말은 영의 소문에게 닿지 않았다. 영의 소문은 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올리더니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의 목을 톱질하듯 천천히 그러나 잔혹하게 썰어내렸다. 피와 살점이 검에 덕지덕지 붙었고 남부대인의 몸은 힘없이 무너졌다. 영의 소문은 그 칼에 묻은 피를 느긋하게 바라보며 손으로 검을 한번 훑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갈 때 귀족들은 한없이 두려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구석으로 몰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헛구역질을 하며 차마 그 광경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다. 연병장은 이제 고요했다. 더 이상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오직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영의 소문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를 느끼며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한 걸음씩 귀족들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검은 이미 여러 번 피에 젖었고 그 무게감이 더해질수록 영의 소문의 동작은 더욱 무자비하고 잔인해졌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의 불길은 눈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검이 휘두를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고 귀족들의 목은 단칼에 베었다. 영의 소문은 마치 기계처럼 감정 없이 움직였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억누르고 있는 감정은 그가 내뿜는 숨결마다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숫자를 세며 하나하나 처리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도살자 같았다. 한 귀족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영의 소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날카롭게 웃음을 지었다. 그 귀족의 가슴을 베어 심장을 터뜨릴 때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피가 폭발하듯 솟구쳐 그의 검을 덮었고 그 붉은 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영의 소문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그는 무자비하게 생각을 정리했다. 한 놈도 놓칠 수 없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는 없어야 했다. 그는 동북아의 운명이 걸린 이 싸움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고구려를 위한 필연적 선택을 실행하는 존재였다. 살 가치도 없는 놈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영의 소문은 광기에 휩싸인 듯 미친 듯이 웃으며 검을 휘둘렀다. 내 놈들의 피로 고구려를 반석에 올리겠다. 으하하하. 다 죽어라. 모조리 죽어라. 그의 웃음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가 내뱉는 말마다 그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다. 연병장 한가운데서 날뛰는 까마귀도 그 잔혹함에서 빠질 수 없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피비린내 나는 연병장을 향해 활활 타올랐다. 환두대도를 휘두르는 그의 동작은 귀족과 호위병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검이 닿는 곳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마치 이 광란의 전장을 지배하는 괴물처럼 웃으며 연병장 곳곳을 휘저었다. 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후퇴했지만 동북아 병사들은 이미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처럼 덫에 걸린 상태였다. 몇몇 대신들은 가까스로 검을 빼들었지만 그들의 칼날은 영의 소문과 까마귀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고구려 최고의 무신과 그의 광기 어린 동료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었다. 그들이 한 차례 검을 휘두르기도 전에 그들의 목숨은 이미 끝나 있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갔다. 동북아원들은 서서히 적들을 몰아넣으며 그들을 궁지로 몰았다.
몇몇 호위병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기를 버렸고 두 손을 들어 목숨을 구걸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 얼룩졌고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영의 소문의 귀에 닿지 않았다. 영의 소문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유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들의 목숨이 가치 없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자비란 없다. 그는 이미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적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었다. 영의 소문은 온몸이 피로 범벅된 채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광기와 사리가 엉켜 있었다. 북부, 남부대인의 목은 내가 쳤는데 서부놈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한마디에 연병장의 공기는 다시금 긴장으로 가득 찼다. 주위의 병사들마저 숨을 죽인 채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숨을 헐떡이며 고정위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검은 여전히 적들의 피로 붉게 젖어 있었다. 허헉, 제가 처리했습니다, 대인.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영의 소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짧게 칭찬했다. 잘했다. 고정의의 시선이 주위를 맴돌았다. 항복한 자들이 엉망이 된 연병장 곳곳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떨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절망 속에서 몸을 떨며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눈물로 일그러져 있었다. 고정이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주저하는 듯 물었다. 항복한 자들은 어찌할까요? 영의 소문의 눈빛은 이글거리며 변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듯 날카롭게 울렸다. 목숨은 지옥에서 구걸해라. 고정이는 그 명령을 받자 즉시 뒤를 돌아 외쳤다. 모두 죽여라. 한 놈도 살려 보내지 않는다. 다 죽여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잠시 멈췄던 살육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 제발 살려줘. 비명소리와 검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연병장을 울리고 그 소리는 푸른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피가 솟구치고 비명은 끝없이 이어졌다. 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항복한 자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손길도 그들의 울부짖음도 영의 소문과 그의 병사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한 사내가 배를 질질 끌며 영의 소문 앞으로 기어왔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그는 영의 소문 앞에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처절하게 외쳤다. 이복의 개소문이, 제발 살려주게. 내가 떠나겠네.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네. 제발 피를 나눈 혈육 아닌가. 목숨만 살려주게. 그는 다름 아닌 연태수였다. 나이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름 하나 없이 윤기 흐르는 그의 피부는 여전히 관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절망에 물들어 있었다. 동북아의 권력을 노리던 그가 이제는 영의 소문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영의 소문은 연태수의 말을 듣고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잔혹함은 서늘하게 흘러나왔다. 그렇지, 우리는 피를 나누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태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니 동북아의 일원답게 무인답게 죽어라. 말이 끝나자마자 영의 소문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환두대도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가 내리친 칼날은 연태수의 정수리부터 몸통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그를 두 동강 내버렸다. 연태수의 몸이 그 자리에서 두 쪽으로 갈라지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의 시체는 찢겨진 고깃덩이처럼 나뒹굴었다. 영의 소문은 그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찍어 피범벅이 된 머리를 높이 들어올렸다. 그가 들어올린 연태수의 머리는 비틀거리며 공중을 향해 흔들렸고 그 피는 땅으로 뚝뚝 떨어졌다. 모조리 죽여라. 모두 죽여라. 영의 소문은 광기가 넘쳐 흐르는 눈빛으로 외쳤다. 죽인 놈들은 육젓을 만들어라. 으하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전장을 뒤덮었고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다시 한번 살육을 재개했다. 그 순간 고정이가 적을 베며 달려왔다. 영의 소문은 그를 보자마자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대는 병력을 이끌고 북부, 남부, 서부를 장악하라. 고정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곧장 일부 병력을 이끌고 연병장을 빠르게 벗어나기 시작했다.
영의 소문은 뒤돌아 까마귀와 생해를 불렀다. 그들의 이름이 불리자 피로 얼룩진 채로 달려온 두 사람이 앞에 섰다. 내 대인, 500명의 개마무사를 이끌고 나를 따르라. 연정토와 연수영, 너희들은 동북의 남은 놈들을 모두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를 때까지 연병장은 끝없이 이어지는 비명과 피로 물들어갔다. 그날 영의 소문은 참아왔던 울분과 분노를 마음껏 풀어놓았다. 하늘을 가득 덮은 붉은 피와 뜨거운 비명 속에서 그날의 연병장은 고구려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복수의 현장으로 남았다. 피와 분노, 복수의 불길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살육의 현장뿐이었다. 43장 태왕궁. 영의 소문의 말발굽 소리가 태왕궁 성문 앞에서 멈추자 순간의 고요가 찾아왔다. 그와 500명의 개마무사들이 말을 타고 서 있는 모습은 장엄했다. 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에서 김을 뿜어내고 병사들의 검끝은 이미 수많은 적들의 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영의 소문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한 눈빛으로 성문을 올려다보았다. 태왕궁,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숨은 거칠었다. 오늘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난다. 그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혀를 깨물자 그 특유의 금속 맛이 혀 끝에서 피어났다. 피를 마신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성문 앞에 도착하자 이미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성벽 위에는 태왕의 근위병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영의 소문과 개마무사들을 향해 검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떨리는 기색 없이 결연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깊게 깃들어 있었다. 피와 살육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 성벽 위로 올라갔고 그 냄새는 근위병들의 코를 찌르며 그들이 마주한 자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켰다. 말에서 내린 생애는 성벽 위를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광기 어린 분노가 묻어 있었다. 이 놈들, 망리지 대인의 길을 막다니 무슨 짓이냐. 당장 성문을 열지 못할까. 그의 외침은 성벽을 따라 메아리 쳤고 성벽 위에 서 있던 근위병들은 어깨를 움츠렸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이미 영의 소문과 그 뒤에 있는 개마무사들에게서 흐르는 피와 살기의 냄새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그동안 벌인 전투는 이미 전설처럼 퍼졌고 이들의 잔혹함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위의 병사들은 태왕의 명을 받들고 있었다. 그들 역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고 그들의 신념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성벽 위에서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태왕의 명을 받들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지만 그가 놓을 수 없는 충성심이 그를 묶고 있었다. 그 병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굳건히 성문을 지키고자 했다. 영의 소문은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긴장감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환두대도 자루를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빠르게 오갔다. 성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기 위한 방법이 떠오르는 동시에 그가 지나온 전투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 이 순간의 실수가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물러설 수 없었다. 영의 소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 흐르는 피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야말로 결정의 순간이다. 그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피를 삼켰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태왕과 게르부의 목을 따지 않으면 고구려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순간 마지막 승부다. 영의 소문이 성문 앞에서 근위병들과 대치하고 있는 동안 성벽의 그늘 아래에서 까마귀는 소리 없이 성벽을 기어올랐다. 그의 손끝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벽을 붙잡고 그의 숨소리는 어둠에 숨겨져 있었다. 근위병들은 성벽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까마귀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맹수처럼 신속하게 성벽 위로 올라섰다. 까마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근위병의 목을 쳐내었다. 날카로운 환두대도가 그의 손에서 번뜩이며 적의 목숨을 앗아갔다. 근위병의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의 몸이 성벽 아래로 추락했다. 그 순간
성벽 위에 있던 병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까마귀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돌격하라. 성문을 열어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여라. 까마귀의 외침은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성문이 드디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생해와 500명의 계마무사들이 일제히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들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성문을 넘어가며 남아있던 근위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검이 번뜩일 때마다 피와 살점이 튀었고 그들의 발밑에는 쓰러진 적들의 시체가 쌓여갔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에게는 승리의 발걸음이었다. 영의 소문은 그 뒤를 따라 유유히 말을 몰아 태왕궁으로 향했다. 그가 말을 타고 태왕궁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승리한 왕처럼 당당했다. 성 안에 진입하자 그는 말에서 천천히 내렸다. 직접 지휘할 때가 온 것이다. 그의 눈은 태왕궁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배반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궁궐,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다. 태왕을 따르는 자 모두 죽여라. 영의 소문의 목소리가 전장을 울렸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계마무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들었다. 저항하는 근위병들은 순식간에 베어 넘겨졌다. 계마무사들의 잔혹한 검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피가 공중으로 튀었고 살점이 땅에 흩어졌다. 근위병들의 비명은 한층 더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의 목숨이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근위병들은 영의 소문과 계마무사들의 거침없는 맹렬함에 즐겁하며 손에 쥔 칼을 떨었다. 피와 살육의 냄새는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고 눈앞에서 동료들이 무참히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갔다. 그들 또한 명예와 충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지만 계마무사들의 날카로운 검과 잔혹함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명, 두 명 쓰러져가는 동료들의 모습에 근위병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결국 태왕궁을 지켜내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칼을 쥔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손마저도 계마무사의 차가운 검에 의해 쉽게 잘려나갔다. 영의 소문은 전장을 가로지르며 태왕궁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갑고 결연했다. 오늘의 전투가 끝나면 고구려는 그와 그의 동북아의 것이 될 것이었다. 모든 배반자는 죽는다. 고구려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라면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 태왕궁을 향한 영의 소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영의 소문은 태왕의 전각 앞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둔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명확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전각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옷자락과 검에는 이미 수많은 적들의 피가 물들어 있었고 그 피는 마치 전투에서 그의 승리를 상징하듯 빛났다. 까마귀와 생해는 그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영의 소문을 중심으로 한 전장의 악귀들이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구려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영의 소문이 태왕의 전각 앞에 서자 궁 안에 울리는 발소리마저 차가웠다. 주변은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고 그 순간 전장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피로 물든 검을 높이 쳐들었다. 태왕,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그의 외침은 마치 천지를 가르는 외침처럼 강렬했고 그 소리는 궁궐을 가득 울렸다. 영의 소문의 목소리는 태왕궁을 뒤흔들었고 그 공명은 궁 안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의 외침이 전각을 가득 채우자마자 근위병들과 귀족들은 그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의 소문의 기세는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다. 궁 안에 남은 병사들은 그 외침에 더욱 겁에 질렸다. 하지만 그들은 태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예와 충성심에 붙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알고 있었다. 이 전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들이 상대하는 영의 소문과 계마무사는 멈출 수 없는 전장의 맹수들이라는 것을. 계마무사들은 그들의 맹렬함을 다시금 과시하며 근위병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격했다.
개마무사들이 휘두르는 검은 적들을 순식간에 베어 넘겼다. 그들의 검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날카로운 칼날은 피를 튕기며 공중에서 번뜩였고 검이 닿는 곳마다 피와 살점이 흩어졌다. 귀족들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눈이 뒤집히고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다. 그들의 몸은 이미 공포에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개마무사들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도륙하며 태왕궁은 그야말로 피와 비명의 아비규환으로 변해갔다. 피에 젖은 개마무사들은 마치 야수처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죽이고 또 죽이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들의 발밑에 쌓여가는 시체들은 점점 더 높아졌고 살육의 현장은 점점 더 끔찍해졌다. 그들의 검은 적들을 향해 내리치며 끝없이 이어지는 비명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영의 소문은 전장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전각 깊숙이 진입했다. 그의 눈은 이미 목적지인 태왕의 전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검은 피로 범벅된 채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전장은 마치 피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영의 소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오늘 고구려의 역사가 그의 손으로 새롭게 쓰일 것이다. 마침내 그는 태왕이 있는 전각 앞에 도달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전각 앞에 서 있는 영의 소문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운명의 결정체처럼 보였다. 그는 태왕을 향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태왕, 고구려의 새로운 역사를 쓸 시간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천지를 뒤흔들며 정악을 울렸다. 그 외침은 하늘과 땅을 가로질러 고구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영의 소문은 자신의 검을 다시 한번 들어올리며 정악을 향해 나아갔다. 이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고구려의 운명은 더 이상 태왕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영의 소문과 그의 검에 의해 새롭게 쓰여질 것이었다. 43장 태왕궁. 차가운 달빛 아래 고구려 태왕궁의 성벽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잔인한 겨울바람이 피비린내를 타고 몰아쳤고 그 칼바람 속에서 영의 소문의 눈동자는 서늘하게 빛났다. 말 위에서 그가 태왕궁을 바라보는 순간 성벽 위에 화려한 황금빛 전각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듯했다. 태왕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였다. 이 놈들, 망리지 대인의 길을 막아서다니 무슨 짓이냐. 태왕궁 문을 열지 못할까. 생애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찢어내듯 울렸다. 호통에 섞인 살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눈앞에 가로막힌 근위병들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푹 숙였다. 어느 누구도 선뜻 움직이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았다. 피어오르는 살기의 냄새, 진득한 피와 살육의 냄새가 그들의 의식을 마비시켰다. 저 멀리서 개마무사들이 손에 든 환두대도가 희미한 달빛을 받아 섬뜩한 은빛으로 번뜩였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태왕의 명을 받들 뿐입니다. 선두에 섰던 근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내뱉은 말의 끝에 죽음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바람처럼 스쳐간 칼날. 칼끝이 어둠을 가르고 근위병의 목을 절단했다. 검은 그림자처럼 빠른 움직임과 함께 까마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검은 옷과 칼날에는 이미 붉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고 그는 마치 살아있는 피의 악귀처럼 웃어대며 외쳤다. 돌격하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여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개마무사들이 일제히 전진했다.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 비명이 뒤섞인 전장의 아우성이 태왕궁 전체를 뒤덮었다. 무사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근위병들을 베어냈다. 환두대도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근위병들의 몸을 갈라내고 뼈를 부셨다. 피가 터져 나왔고 그 붉은 액체는 차가운 겨울 대지 위에 뜨거운 자국을 남겼다. 죽어라. 살고 싶으면 도망쳐라. 까마귀는 피가 튀는 환두대도를 높이 들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병사들의 목을 가차없이 잘라냈다. 근위병들은 두려움에 질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영의 소문의 무사들 앞에서 마치 종이처럼 부서졌다. 저항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영의 소문이 말에서 내려 천천히 태왕궁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뒤를 따라 개마무사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갔다. 영의 소문의 발걸음은 느리고도 확고했다. 계단 위에서 태왕을 마주하기 전
그의 눈은 허공의 시선을 고정한 채 멈추지 않고 내딛고 있었다. 그 발걸음이 태왕의 정악을 향해 갈 때마다 고구려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듯한 중압감이 계단을 짓눌렀다. 정각 앞에서 영해소문은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계단 위에 서 있는 고건무의 눈과 마주쳤다. 태왕이라 불렸던 사내의 얼굴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다. 흰 수염이 바람에 날리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고구려를 위해 싸웠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영해소문, 내 놈이 결국 이곳까지 왔구나. 고건무의 목소리는 지친 자의 그것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맹렬했다. 피로에 젖어 있으면서도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그 눈빛이 영해소문의 마음을 잠시나마 동요시켰다. 영해소문은 자신의 감정을 짧게 숨을 들이쉬며 눌렀다.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날아갔다. 태왕,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건무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과거의 영광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을지문덕과 함께 수나라 30만 대군을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강성하게 이끌던 순간들이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그 함성, 그 전장의 환호가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라질 덧 없는 환영일 뿐이었다. 내 영광의 시간은 언제였는가? 500개마무사로 수나라 4만 수군을 물리쳤을 때였나? 고구려 태왕에 즉위했을 때였나? 아니면 어린 영해소문 자네를 무릎 꿇렸을 때였나? 고건무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영해소문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사이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었다. 단 두 발자국을 남긴 채 영해소문은 검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고건무는 마지막으로 몸을 일으켰다. 쇠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검을 휘둘렀다. 대지는 그의 검이 가르는 기세로 진동했다. 태왕 고건무 장군. 영해소문은 검을 받아내며 나직이 말했다. 당신은 을지문덕 대장군과 함께 고구려의 자랑, 내 우상이었습니다. 수나라를 격파한 위대한 영웅이 어찌 이리 작아지셨소? 어찌 이리 작은 권력에 집착하는가? 그의 말에 고건무의 검이 한순간 떨렸다. 그러나 곧 그는 마지막으로 검에 힘을 주며 영해소문을 향해 일격을 날렸다. 검이 공기를 가르며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다. 영해소문은 대도로 그 검을 막아내며 마지막 힘을 다해 고건무의 목을 뱉다. 고건무의 목이 하늘을 향해 떨어졌다. 그 순간 고구려의 역사가 비명을 내지르는 듯했다. 태왕의 육신은 무겁게 대지에 떨어졌고 고건무의 머리는 영해소문의 손에 높이 들렸다. 늙은 역적은 죽었다. 삼조고를 높이 들어라. 강성한 고구려의 기상을 알려라. 우린 고구려다. 영해소문은 태왕의 머리를 높이 들고 천지를 울리는 듯한 외침을 내질렀다. 우와와와와, 고구려 만세, 삼조고 만세, 영해소문 만세. 개마무사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왕궁을 넘어 평양성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 순간 고구려의 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영해소문은 피로 얼룩진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떨어진 고건무의 머리를 천천히 땅에 내려놓으며 짧은 침묵 속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역사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건무. 그러나 오늘 이후 고구려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오. 영해소문은 천천히 몸을 돌려 태왕궁의 계단을 내려왔다. 그 뒤를 따라 개마무사들이 줄지어 태왕궁을 점령해 나갔다. 고구려의 새로운 역사가 피로써 쓰여지고 있었다. 44장, 성문 앞 희미한 달빛 아래 죽음의 향연이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는 잘려나간 팔과 다리, 그리고 그것이 제 주인을 잃고 땅을 물들인 피가 얽혀 있었다. 피는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 광경은 마치 살아있는 듯 발버둥치는 공포를 뿜어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은은히 번져나오는 검붉은 피의 자국은 비참한 죽음의 흔적을 더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성문을 지키고 있는 동북아의 무사들조차도 이미 피와 살점을 뒤집어 쓴 채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들의 검끝에는 아직도 핏물이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고 눈빛은 피로 물든 성문과 마찬가지로 어두웠다. 그들 사이에 피바람을 몰고 온 이가 누구인지, 왜 이토록 무참한 피의 재단을 쌓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영해소문, 고구려의 새로운 운명을 짊어질 자였다.
고보장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말을 타고 성문 앞에 서서 죽음의 광경을 내려다보며 허둥대는 손으로 무심코 칼자루를 쥐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불안한 시선은 갈 곳을 잃고 머뭇거리며 멀리 성벽을 향했다. 분명 태왕 고건무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일 텐데 지금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영모, 반역이라니, 영의 소문, 그 자가 정말... 고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동안 반년 동안 웅크린 차에 숨죽여 지내던 영의 소문을 그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허세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 그가 보란 듯이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단 말인가? 고보장은 싸늘한 밤 공기에 온몸을 떨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비극적인 현장은 영의 소문의 단호함과 치밀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성문을 지나온 길마다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고 고구려의 충신들이 자신들의 피로 성문을 적시며 쓰러져 갔다. 고보장은 그 길을 보며 무언가 깨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그토록 자부하던 고구려의 존엄과 권위는 피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래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평양성의 해가 저물어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고보장은 가을게 버려진 태왕 고건무의 시신을 발견했다. 성벽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노을의 빛이 피에 젖은 물가를 더욱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속에 널브러진 것은 피로 물든 고건무의 머리와 잘려나간 팔, 다리였다. 차가운 물살에 떠밀리며 하늘을 향해 눈을 부릅뜬 태왕의 머리는 생전의 영광과 존엄을 잃고 비참하게도 버려져 있었다. 고보장은 말을 탄 채 그 시신을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태왕이 이렇게까지 참혹한 최후를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수나라 대군을 무너뜨리고 그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영웅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나가다니, 이런 자였던가. 영의 소문, 고구려의 존엄이었던 태왕을, 전쟁 영웅을 이렇게 무참히.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피가 서서히 굳어가는 땅 위에 떨어진 태왕의 머리는 비참하게 뒤틀린 채 고보장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비웃음이었을까, 후회였을까. 고보장은 그 머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을 가다듬으며 몸을 일으켰다. 태왕궁 성문 앞, 영의 소문은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피는 이제 막 죽음을 맞이한 자의 것이었다. 그가 잡고 있는 환두대 되는 태왕 고건무의 피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붉은 피가 대도의 날을 타고 뚝뚝 떨어지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검 끝에 맺힌 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길 지켜보았다. 45장. 태왕궁 안, 붉게 물든 마황주의 영의 소문이 비스듬히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턱을 꿰고 있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떠도는 듯한 무표정으로 가득했다. 바닥에 널린 피와 시체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지만 영의 소문은 그것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익숙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마황좌는 고구려의 역사를 상징하는 왕좌였으나 지금 이곳은 피와 살점이 뒤엉켜 고요한 지옥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왕좌 위에서 영의 소문은 눈을 감았다. 피로 물든 좌대의 감촉이 손끝으로 느껴졌고 어두운 전각 안에 가득 찬 살기와 권력의 냄새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 영의 소문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한순간의 승리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건만 그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태왕 고건무의 목을 들고 전장에서 환호를 받았을 때의 환성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텅 빈 승리감뿐이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얻은 것인가? 승리인가? 파멸인가?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검을 바라보았다. 대도에 묻어있던 고건무의 피가 이미 말라붙어 있었다. 피가 굳은 자국은 그의 모든 싸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듯했지만 그 피의 흔적이 마치 날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권력이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손에 넣은 지금 그는 왜 이토록 허무한가? 영의 소문은 피 묻은 검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태왕궁 입구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보장 입궁하셨습니다. 망리지 대인. 생애의 외침이 궁의 고요를 깨며 울렸다. 영의 소문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정악의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남자는 고구려 태왕의 직계 후손 고보장이었다. 영유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그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전장에 나선 적 없는 약자였다. 영의 소문은 그런 그를 마왕좌에 앉힐 작정이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명분, 그리고 정통성을 갖춘 인형으로. 고보장은 말을 타고 성문을 넘어오며 주변의 처참한 광경을 두리번거렸다. 정악까지 이어진 길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갈 때마다 죽은 자들의 냉기에 쌓인 피비린내가 말 발굽 아래에서 끈적하게 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이 자가 과연 태왕의 자리에 오를 위인인가? 영의 소문은 생각에 잠기며 그를 향해 몸을 조금 더 기울였다. 고보장이 계단을 천천히 오를 때마다 그의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영의 소문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리기를 반복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에게 왕좌를 맡긴다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요한 존재였다. 태왕가의 피를 이은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그도 고건무처럼 베어버리고 나 연시 왕조를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영의 소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그가 이제까지 겪어온 수많은 싸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 발, 또 한 발. 고보장이 천천히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는 피에 젖은 고구려의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고 있었다. 대인,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보장이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낮추며 영의 소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직 대인의 뜻대로. 영의 소문은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로 얼룩진 마왕좌의 쿠션에서 들려오는 낡은 소리가 전각 안에 울렸다. 그가 웃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웃음이었다. 하하하, 그대는 참으로 흥미로운 자로구나, 고보장. 영의 소문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그대가 태왕이 되는 것은 나와 고구려의 미래를 위한 일일 뿐이네. 영의 소문은 고보장을 태왕의 자리로 이끌었다. 고보장은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영의 소문이 내미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왕좌에 앉았을 때 고보장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고정이가 빠른 걸음으로 전각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대인, 북부, 남부, 서부 모두 제압하였습니다. 군부는 항복했으며 무장해제 후 저희 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저항은 없었는가? 영의 소문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군부는 오히려 태왕과 귀족들이 제거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이 대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영의 소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일렁였다. 그가 잠시 침묵하자 고보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인 게르부는 그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의 소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보장을 응시했다. 그가 묻는 질문에 저희는 분명했다. 게르부가 영의 소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보장의 위치도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르부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지. 영의 소문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승자의 편에 서겠다는 계산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고구려의 중심은 나다. 고보장은 그 말을 듣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영의 소문이 그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동자는 거대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고보장, 그대가 정말 태왕의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고보장은 숨을 멈추었다. 그의 온몸이 긴장감으로 굳어갔다. 영의 소문의 질문은 그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만일 대답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고건무처럼 잘려나갈 수도 있었다. 수많은 시체 위에 앉아있는 영의 소문이라면
게르브 고씨의 목 한두 개쯤 더 늘어난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을 터였다. 저는 오직 대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고구려를 위해. 고보장이 말끝을 흐리자 영의 소문은 다시 한번 껄껄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하하, 농담일세. 태왕기시여, 앉으십시오. 이제 고구려의 운명을 함께 이끌어 갑시다. 영의 소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정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섰다. 대대로 고정희가 태왕께 주청드립니다. 역적 무리를 소탕하여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니 망리지 영의 소문을 대망리지로 임명하시고 신대대로 고정희를 망리지에, 대대로는 태왕의 둘째 아들 고인물을 임명하소서. 더불어 폐단이 많았던 사부를 해체하고 지방 욕살로 격을 낮추소서. 이에 남부 욕살은 고연수, 북부 욕살은 고혜진, 동부와 서부는 영의 소문을 임명하소서. 게르브 근위대는 연도금류를 대모달로 임명하여 태왕의 위상을 높이소서. 고보장은 고정의의 제안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으나 영의 소문의 강력한 눈빛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해탈한 자의 표정으로 왕좌의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렇게 하라. 고구려가 언제까지 귀족 연합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한 중앙 집권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 영의 소문은 미소를 지으며 고보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으나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권력의 기운이 감돌았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태왕전하. 이제 고구려는 날아오를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가득 찬 새로운 고구려를 위해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보장은 자신의 운명이 영의 소문의 손안에 놓였음을 분명하게 느꼈다. 고구려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의 주인은 결코 그가 아닌 이 피로 물든 전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영의 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영의 소문은 그가 만든 새로운 고구려를 고보장을 통해 정당화하려고 했다. 고보장은 두려움 속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왕좌의 몸을 기댔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영의 소문이 이 전장 위에서 모든 것을 거머쥔 피의 군주라는 공포가 여전히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